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45회차 많이들 기다리셨을 텐데 저도 오늘 좀 정리를 하느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많은 말 하지 않고 몇몇 분들께서 질문해 주셨던 멤버십 관련해서 바로 답변 드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축구 토토 승무패 45회차 최종픽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은 현재 가족 등급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고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누르시면 멤버십 가입 등급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뭐 등급 선택하라고 하는 건 무시하시고 그냥 가족 등급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가족 등급으로 가입을 하셔서 최종 픽을 보실 때는 멤버십이라고 탭이 따로 생기실 텐데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멤버십 전용 최종 픽 영상을 확인하시면 화면에 회차마다 14경기 제가 선택한 최종 픽 이미지를 화면에 띄워놓고 중간에 광고 없이 왜 이렇게 선택을 했는지 쭉 말씀을 드린다는 점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축구토토 승무패 45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풀럼 대 브랜드포. 자, 우선 풀럼은 월요일 복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레노 골키퍼가 없었으면 에버튼한테 털릴 수도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생각보다 풀럼의 공격력이 좋아 보이지가 않았고 특히 지난 시즌 윌리안 선수가 굉장히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줄 때가 있었는데 역시나 좀 기복이 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또한 라울 히메네스 선수 역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교체 투입된 미트로비치 선수는 마음이 이미 사우디 오일머니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열심히 뛰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도 지속적으로 사우디 이적설이 돌고 있기 때문에 출전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원정팀 브랜드퍼는 풀럼에 강했던 이반 토니 선수가 징계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베우모 선수와 요하네 위사 선수가 하드캐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난 경기에서 풀럼의 레노 골키퍼의 미친 선방 능력과 풀럼이 지난 상대팀 토트넘처럼 뒷공간을 많이 주고 공격을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특유의 선수비 후 측면으로 차줘서 공간으로 치고 달리는 장면이 많이 나오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어찌됐든 현재 상황으로서 공격에서의 마무리 능력은 브랜드퍼가 풀럼보다는 나아 보인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 풀럼의 무합의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 리버풀 대 본머스. 자, 기본적으로 리버풀은 본머스를 상대로 최근 10번의 맞대결 전적에서 홈 경기에서만큼은 패배를 한 적이 없다라는 점에서 아무리 이변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무승부 정도의 이변 정도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첼시와의 첫 경기를 보고 리버풀은 확실히 리버풀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무승부 이변을 맞춰가기에는 폴더스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살라, 디오구 조타, 디아즈의 공격 라인과 소보슬라이, 메갈리스터, 코디 각포의 미들라인, 그리고 아놀드, 코나테, 반다이크, 로베르트슨의 수비라인 어디 하나 빠지지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살라 선수가 최근에 득점에도 뛰어나지만 이번 시즌은 어시스트 능력도 굉장히 좋아진 것으로 보이고 소보슬라이 선수의 돌파 능력 또한 디아즈 선수의 공간 침투나 볼에 대한 집중력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였습니다. 원정팀 본머스는 이라올라 감독이 선임된 지 2달 정도가 됐고 신규 선수들이 영입이 되긴 했지만 이라올라 감독의 전술에 맞는 선발 라인업을 아직은 찾지는 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지난 시즌보다는 좋아진 모습을 보여줬고 웨스트햄을 상대로 무승부의 결과를 얻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리버풀이라는 강팀을 상대로 본머스가 원정을 가서 이변을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가 않아서 리버풀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3번 경기 울버햄튼 대 브라이턴. 자, 울버햄튼이 지난 맨유와의 경기에서 사실상 무승부는 할 수 있었던 경기였다라고 보여졌습니다. 물론 심판이 페널티킥을 안 주면서 물 건너가긴 했지만 울버햄튼의 마테우스 쿠냐, 네토, 누네즈 같은 선수들의 활약이 굉장히 좋았고 지난 시즌 야심차게 대갈박 한 방을 위해서 영입했던 공격수 칼라지치 선수도 드디어 지난 경기에서 부상에서 복귀를 하면서 출전을 하면서 대갈박 예열을 마쳤다라고 생각이 들고 판정 문제가 있었던 장면도 칼라지치 선수가 헤딩 경합 상황에서 골키퍼의 몸통 박치기에 나가떨어졌던 장면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점을 울버햄튼으로서는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점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브라이튼이 지난 첫 경기에서 루턴 타운을 상대로 역시나 가두리 양식을 하면서 4대 1로 뒤지게 팼지만 경기를 보면서 브라이튼이 잘했다라는 느낌은 그렇게 많이 들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중원의 카이세도 선수가 첼시로 이적을 하면서 보강을 하기 위해 영입한 다우드 선수는 그닥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 브라이튼이 고전할 수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결과적으로 저는 이 경기 브라이턴이 골 결정력적인 면에서는 우세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울버햄튼 역시 게리 오닐 감독 하에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팽팽한 경기가 펼쳐지다가 칼라지치 선수의 대갈박 한 방으로 승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울버햄튼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쓰려다가 꼭 제가 이렇게 지운 경기는 무승부가 자주 나왔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울버햄튼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6번 경기 프로시노 대 나폴리. 자, 지난 시즌 세리에 B에서 1위를 기록하면서 승격에 성공한 프로시노와 지난 시즌 세리에 A에서 1위를 기록하면서 우승을 차지했던 나폴리와의 대결입니다. 기본적인 체급에서의 차이도 크다라고 느껴지지만 프로시노네의 경우에는 지난 시즌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했던 사무엘 무라티에리 선수 무라티에리 선수가 사스올로로 이적을 했고 팀 내 최다 득점 3위를 기록했던 인시네 선수는 팔레르모로 이적, 어시스트 1위를 기록했던 로우덴 선수는 터키 리그로 이적, 패스 성공률 1위를 기록했던 보르카 선수는 사스올로로 이적, 팀 내 평균 평점 1위를 기록했던 라바넬리 선수는 크레모네세로 이적을 하면서 승격의 1등 공신들은 죄다 튀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른 영입도 있긴 하지만 기존의 선수들을 대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반대로 나폴리의 경우는 최다 득점을 기록했던 오시멘이 나는 아직 사우디 오일머니를 먹기에는 어리다라고 느꼈는지 잔류를 결정했고 최다 득점 2위인 흐비차 선수도 잔류, 최다 득점 3위인 엘마스 선수도 잔류, 지엘린스키, 마리오 루이 같은 선수들도 모두 잔류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김민재 선수를 제외하고는 기존 에이스들이 그대로 있고 김민재의 공백도 나탄이라는 브라질 리그의 센터백 선수를 영입하면서 메꿨기 때문에 뭐 김민재 선수만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기존 자원들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 나폴리를 상대로 프로시노네가 이변을 일으키기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기입니다. 프로시노네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어요. 자, 8번 경기 맨시티 대 뉴캐슬. 자, 일단 맨시티는 누가 봐도 강팀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홈 경기라는 점 때문에 맨시티의 승리를 선택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는 맨시티의 중원의 핵이라고 볼 수 있는 데브라이너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한다라는 게 굉장히 큰 손실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가장 최근 뉴캐슬과의 맞대결에서 데브라이너 선수와 교체 투입이 돼서 골을 기록했었던 베르날도 실바 선수도 출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인다라는 점도 큰 손실로 보입니다. 물론 뭐 로드리 같은 선수들이 충분히 공백을 메워주면서 지난 번뉴와의 경기에서 0대 3으로 깔끔하게 대승을 기록하긴 했지만 지금 맞붙어야 될 상대는 중원에 토날리와 기마랑이스 선수가 있는 뉴캐슬이라는 점과 공격에 이삭 선수가 득점 감각에 물이 올랐다라는 점을 볼 때 주중에 세비야와 슈퍼컵 경기까지 치른 맨시티라는 점에서 체력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맨시티가 아무리 강팀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경기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엄청나게 재미있는 경기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 웨스트햄 대 첼시. 웨스트햄의 경우는 영입 자원이 너무나도 없다라고 욕을 먹다가 드디어 워드 프라우스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강력한 프리키커 한 명을 얻었죠. 하지만 상대팀 첼시의 경우는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지난 시즌과는 다르게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중원의 엔조 페르난데스 선수의 활약이 좋았다라고 보이는데 이 상황에 카이세도 선수를 엄청난 돈을 처발라가면서 또 영입을 했죠. 이 정도의 천문학적인 돈을 쓸 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활동량이 많은 카이세도 선수라는 점에서 엔조 선수와 카이세도 선수의 조합, 한마디로 조카라인 발음 잘하셔야 됩니다. 이 조카라인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한 공격에 니콜라스 잭슨, 스털링, 무드리크 같은 선수들이 스피드가 굉장히 좋고 언제든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들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엔조와 카이세도 조합의 중원이 어떤 파괴력을 보여줄지 이 경기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리스 제임스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우측면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웨스트햄이 첼시를 상대로 승리하기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변이라면 무승부 정도겠지만 저는 첼시의 조카 라인을 믿고 웨스트햄의 단통패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
AS 로마 대 살레르니. 자, 이 경기는 AS 로마가 팀 내 공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펠레그리니, 디발라, 타미 아브라함 선수가 출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득점에 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상대팀 살레르니의 경우 AS 로마와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하기도 했었고, 그때 당시 살레르니에서 득점을 기록했던 보레이디아, 칸드레바 같은 선수가 이적을 하지 않고 잔류를 한 상태라는 점에서 충분히 무승부 정도의 이변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살레르니의 승리까지는 이변을 보지 않고 있는 이유는 살레르니의 보레이디아, 칸드레바 선수는 잔류를 했지만 팀 내 득점 3위, 도움 2위를 기록했던 피용텍 선수가 바샥쉐이로 이적을 했다라는 점, 분명히 공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2대2 무승부 당시의 슈팅 숫자는 AS 로마가 3배 이상 많았다라는 점,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이번 경기에 나올 수 없는 디발라 선수가 없었다라는 점, 그리고 이번에 파리 생제르맹에서 영입한 미들 자원, 바로 헤나투 산체스 선수와 파레데스 선수가 확실히 AS 로마에서 좀 미들라인을 살아나게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살레르니가 이변 결과를 보여주기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살레르니가 지난 시즌 홈에서는 리그 성적 12위를 기록했었지만 원정에서는 16위를 기록하면서 원정에 약한 모습을 보여줬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 AS 로마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3번 경기 US 레체 대 라치오. 자, 일단 US 레체의 경우는 지난 시즌 16위를 기록했지만 홈 성적으로만 보면 리그 18위로 오히려 홈 성적이 더 안 나왔던 팀이죠. 여기에 팀 내 최다 득점 2위를 기록했던 아산시세 선수가 사우디로 오일머니를 먹으러 갔고, 최다 득점 3위를 기록했던 콜롬보 선수는 AC 밀란으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여기에 팀 내 어시스트 2위를 기록했던 모르텐 훌만드 선수가 스포르팅으로 이적을 하면서 이 팀 역시 에이스 자원들이 빠져나갔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영입은 특별하게 주목할 만한 영입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시즌이 시작해봐야 어떤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일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원정팀 라치오의 경우는 레츠와는 다르게 지난 시즌 리그 2위를 기록했고 원정 성적이 홈 성적보다 좋았던 팀이었다라는 점과, 사비치 선수의 아릴랄 이적은 아쉽지만 임모빌레, 마티아 자카니 같은 팀 내 득점 1, 2위를 기록했던 선수들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점과, 사비치 선수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영입한 카마다 다이치 선수가 있고, 그 외에도 구스타프 이삭센, 니콜로 로벨라, 루카 펠레그니, 루카 카스테야노스 같은 선수들을 데려오면서 뎁스를 늘렸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 US 레체가 이변을 내기란 어렵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US 레체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4번 경기 우디네세 대 유벤투스. 자, 우디네세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유벤투스가 지난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3대 1로 승리를 했었는데, 이번에 릴에서 영입해온 티모시 웨아 선수가 그 경기에서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성공적인 영입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기존의 에이스 자원들 공격에 블라우비치, 밀리크, 키에사, 그리고 중원에 필립 코스티치나 라비오 같은 선수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점과, 맞대결 전적만 보더라도 우디네세 기준 2승 3무 15패를 기록 중으로 압도적인 맞대결 전적을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이변이 터지기는 어려운 경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축구토토 승무패 14번 경기에서 22년 1회차부터 지금까지 최다 연속 정배 결과가 미출현 중이라는 점에서 정배 결과가 나올 때가 됐다라는 패턴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변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디네세는 지난 시즌 팀 내 어시스트 1위를 기록했던 로베르토 페레이라 선수가 떠났고, 어시스트 2위를 기록했던 데올로페오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라는 점에서 이 경기에서 이변을 내기란 어려워 보이고, 그나마 눈에 띄는 영입이라고 보이는 건 와포드에서 센터백 카바슬레 선수를 영입을 했다라는 점인데, 유벤투스의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 저는 우디네세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45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에 대해서 모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